안녕하십니까. Y타임스 논평의 추부길입니다. 오늘은 한심하고 참담한 문재인 외교,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생각을 해봤습니다. 5박 8일간이죠. 해외 순방, 이 G20을 중심으로 한 해외 순방을 갔는데 도대체 왜 갔을까요? 4일 문재인 대통령이 이 체코, 아르헨티나, 뉴질랜드를 거치는 해외 순방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근데 이번 해외 순방은 체코는 왜 갔을까? 이걸로 시작해가지고 마무리는 도대체 뭐하러 해외 순방을 갔을까? 이걸로 귀결됩니다. 김정은 서울 답방 촉진제 역할을 위해서 체코 방문했다 하는 의혹이 아직도 팽창일로입니다. 그리고 G20 정상회의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30분 만나는 것 말고는 의미 있는 활동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정이 뉴질랜드를 방문하는 거였는데 역시 뉴질랜드는 왜 갔을까? 이걸로 지금 귀결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체코는 왜 갔을까요? 이미 우리 신문이 여러 번 언급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프라하 커넥션을 제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여기에 대한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질 겁니다. 자, G20 정상회의에는 왜 갔을까요? 간 김에 아르헨티나 대통령도 만나고 또 네덜란드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정상도 만나게 했습니다만은 특별한 의지 없는 그냥 형식적인 만남이었고요. 사실 가서 한 일은 딱 두 가지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트럼프 대통령하고 약식 정상회담 가진 겁니다. 그것도 문재인 대통령이 준비해갔던 말은 입도 뻥긋 못 꺼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이끌어갔고요. 결국은 그동안 내내 주장해왔던 북한 비핵화 견인을 위한 대북제재 완화, 이 말 대신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때까지 확실한 대북제재를 지속하겠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고개 끄덕거리고 합의해주고 끝났습니다. 심지어 문 대통령이 사실상 유일하게 꺼냈던 김정은 서울 답방 이야기를 꺼내니까 트럼프 대통령 거기에 대해서 동문서답 하듯이 방위비 인상 이슈를 꺼내들었다고 합니다. 청와대는 김정은 서울 답방 문제를 트럼프 대통령하고 의논을 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환영했다 이렇게 이제 밝혔습니다만, 대단히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정작 백악관의 발표에서는 그런 내용이 아예 없었습니다. 도대체 그런 정상회담 뭘 했을까요? 그냥 전화 한 통화라도 가능한 거 아니었습니까? 그뿐 아닙니다. G20 정상회의 중에 리트릿 세션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참석해가지고 문 대통령이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포용적 성장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이게 G20하고 무슨 관계가 있죠? 전 세계 어느 누구도 별 관심을 갖지 않는 주제였고 전혀 이슈화되지도 못했습니다. 이번 G20 정상회담에서도 역시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 행적을 평가한다 그러면 뻘쭘 그 자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지난번에 아세메이에서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촬영을 못했던 것을 인식했던지 이번에는 1등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1등으로 참석해가지고 그 다음에 오는 정상들하고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고개만 끄다가 웃고만 있었습니다. 지금 뒤에 사진 보이시죠? 그리고 밑에도 또 사진 보이시죠? 지금 이게 뻘쭘 외교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뉴질랜드 왜 갔죠? 양국 간에 특별한 현안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공동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은 뉴질랜드의 저신다 아던 총리로부터 북한이 CVID 방식의 비핵화를 해야 되고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가 지속돼야 된다, 이 입장을 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설마 관광으로 간 건 아니죠? 근데 뉴질랜드는 왜 갔을까요? 참 비교가 되는 게 일본 아베 총리의 외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달리 일본 아베 총리의 외교는 혁혁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일본 총리실의 트위터를 들어가 봤더니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아베 총리가 누구를 만났고 어떤 외교를 펼쳤는지 일본 외교 능력이 어디까지인지를 한눈에 볼 수 있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하고 회담을 했고 이어서 인도 모디 총리하고 3자 회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도 태평양 전략에 대해서 함께 논의했다. 여기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사진까지 곁들여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사진에 나온 것 같이 시진핑 주석하고도 공식 회담을 했습니다. 약식이 아니죠. 여기 수행원들까지 참모들까지 함께하는 정상적 회담입니다. 그뿐 아니고요. 또 푸틴 대통령하고도 공식 회담을 가졌습니다. 역시 수행원들 이렇게 함께한 공식 회담입니다. 또 이 공식 회담 끝나고 나서 이제 공식 사진 촬영 순간에도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하고 밝은 웃음을 나누면서 대화를 했습니다. 이 아베 총리의 트위터에 가보면 그 사진이 나와 있거든요. 그때 문재인 대통령은 외롭게 아무 말 없이 홀로 서 있었습니다. 참 대비가 됩니다. 그래서 왕따 당하는 한국 외교란 말도 나오는 겁니다. 지금 이 한국 외교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논리도 없고 일관성도 없고 수준 이하의 대응 능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한국 외교는 한마디로 그렇게 참담한 외교의 길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외교에 신뢰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3월에 미국에 건너갔던 정용 안보실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다음에 뭐라고 했느냐, 대북 제재의 필요성을 강조했거든요. 그런데 정작 문재인 대통령은 유럽 정상들을 만나가지고 또 아세메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대북 제재 완화를 이야기했습니다. 반드시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설득까지 했습니다. 다 거부당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고 나서 또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바뀌었죠? 강력한 대북 제재 지속을 이야기했습니다. 워낙 깔아줍니다. 북한 인권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북한 인권을 지키게 된다 그랬더니 지금은 북한 인권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 인권 결의안 표결에는 기권하지 않겠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직 비핵화를 구체적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음에 불구하고 문 대통령은 김정은의 대변인이라는 소리를 들 정도로 북한의 경도된 외교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 메이 총리가 도대체 이해를 못할 사람이라고 핀잔을 하기에 이른 것 아니겠습니까? 그뿐입니까? 중국에 가서는 혼밥 신세의 차가운 외교 대상이 되었고요. 가장 가까운 이웃인 일본하고는 사실상 단절이라고 볼 수도 있는 아주 무지몽매한 외교를 펼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외교 전문가들이 아니라 문재인 청와대의 운동권 외교가 가져온 참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문재인 청와대 중심의 운동권 외교가 이 정부 내내, 임기 내내 지속될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다가올까요? 문제는 이런 문제를 제기해도 이걸 문제로 인식하지 않고 오히려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을 적폐라고 몰고 있는 그런 문재인 정권에게서 참 미래가 암담한데요. 문재인 정권의 미래가 암담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정말 국민이 이제 참담해지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참 한심하고 참담한 외교를 지금 문재인 정부가 펼치고 있습니다. 5박 8일 해외 순방 왜 갔을까요? 오늘의 Y타임스 논평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